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제철 과일 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소를 몰아내는 청소부. 사과는 체내에 쌓인 나쁜 독소들을 몰아내는 힘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과는 위장을 청소하고 몸속의 탁한 기운을 쫓아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사과 속에 있는 펙틴 성분이 몸에 쌓인 독소와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무겁고 더부룩한 속을 다스리는 속편한 과일. 예로부터 사과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과일로 유명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위와 장을 다스리는 효과가 좋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사과의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안 과일. 동의보감에서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주름을 막아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현대 영양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네 번째, 뼈 건강도 챙겨주는 튼튼 과일. 사과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과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사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에는 붕소라는 성분이 있어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하루 한 알 사과가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답니다. 요약하자면 동의보감에서는 사과가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며 소화기관을 돕고 배탈이나 설사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해독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사과의 섭취 방법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껍질채 먹기. 사과는 신선한 상태로 껍질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특히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있어 체내 독소 배출과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이 몸속 장기를 깨워주고 소화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먹는 사과는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껍질채 먹으려면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담가두거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 문질러 씻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 껍질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 식초로 만들어 먹기. 사과는 식초 형태로 아침 공복에 섭취해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한두 스푼을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물에 잘 희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며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빨대로 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효소들이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아침 식전 한 잔의 사과 식초 음료는 하루 동안 몸을 가볍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익한 과일인 사과와 같이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 견과류.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유리합니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사과의 당분이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요거트. 사과와 요거트는 장 건강을 위한 최상의 조합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며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더욱 증진시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변비 해소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이 조합을 섭취하면 속이 편하고 든든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리. 사과와 기리를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관리와 혈당 안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과의 펙틴과 기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둘 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아침에 사과와 기리를 곁들여 먹으면 배변이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와 같이 먹었을 때 궁합이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와 궁합이 나쁜 음식. 첫 번째, 단 음료 및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사과에는 이미 자연적인 과당과 글루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나 단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체내 인슐린 반응이 강해집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활발해져 체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커지며 과다한 당 섭취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가공된 단 음식과 함께 먹기보다는 단독으로 또는 당 함량이 낮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감자, 고구마. 사과와 감자, 고구마와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먹으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과와 녹말이 많은 음식은 둘 다 당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같이 먹을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사과를 녹말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소중한 선물이며 평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고 매일 즐거운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내용으로 구독자님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